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소나타 N9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25일 아침 국내의 대표 서킷인 피아 그레이드2 인제 스피디움으로 저를 소환했습니다. 서킷에서 자동차를 선보인다는 것 그 자체, 그 의미가 자동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영상의 보도 엠바고가 26일 오전 08시인데요. 제가 인제에서 촬영한 후 25일 밤 7시에 도착했습니다. 와, 12시간 만에 영상을 만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이미 인플루언서 분들보다 하루 전에 행사를 진행한 기자분들은 영상을 이미 다 업로드했군요. 와, 어쩔 수 없죠. 자, 2019년 4월 출시된 소나타 판매 성적표를 볼까요? 4월에 8,836대, 5월에 13,376대, 6월에 9,822대, 그러다가 8월에 하이브리드가 나와서 8,393대, 10월에 1,688대. 자,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소나타는 35년간 현대자동차를 견인한, 현대를 먹여 살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팔렸죠. 그런데 2020년도부터 소나타의 눈물이 시작됩니다. 작년 12월에 출시된 3세대 K5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나타에게 한 번도 1등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현기에서 만든 3세대 신형 플랫폼으로 거의 뭐 같은 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껍질 차이에서 생긴 결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K5가 정말 잘 나오긴 했습니다. 소나타 N9의 껍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메기 같다고 말이 많습니다. 저는 메기, 물고기 대가리 같다고 뭐 그런 말들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BMW, 요새 BMW처럼 맨날 비슷비슷한 디자인으로만 쏟아내지 않고 페이스리프트만 돼도 완전 껍질이 바뀌어버리는 현기차들을 요새 보고 있으면 솔직히 이런 변화를 보고 즐기는 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게 뭐 차가 뭐 욕먹고 안 팔린다고 해서 내가 혼나는 게 아니거든. LF에 이어서 작년에 출시된 8세대 DN8, 거기에 이제 N9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2.5리터 엔진에 8단 습식 DCT가 올라갔습니다. 벨로스터 N에서 처음으로 고출력 대응 습식 듀얼 클러치가 처음 적용되었지요. 290마력의 출력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답답한 출력을 지닌 초기 DN8의 아쉬움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는지 제로백 테스트, 짐카나 테스트, 산길 투어, 서킷 주행까지 경험해보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껍질 이야기입니다. 고성능 소나타답게 조금 더 전투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센슈어스랑 똑같은 얼굴이죠. 어쨌든 소나타는 근데 소나타예요. 잘 깎아 놓은 것 같은데 이 그 본넷 헤드라이트부터 시작되는 크롬 더듬이 이건 최선이었나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크롬 아닌 걸로 잘못해 놓으면 되게 양카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잘생긴 K5가 자꾸 생각나지? 그랜저도 길이가 5m가 넘어가는 세상, 후속 그랜저는 더 길어진다고 하네요. 소나타의 길이는 4.9m, 폭은 1.86m, 축거 2.84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 소나타를 새끼 그랜저라 부르기에는 그냥 그랜저만 해요. 축거가 길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오버행이 무지 짧고 전형적인 전륜 바리의 느낌이 잘 드러나지가 않네요. 2열 실내 공간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패밀리 중형 세단의 대표자답게 일반 경차나 독삼사 소형 세단 뒷자리랑 비교 불가의 공간 차이입니다. 메린 코리아 자동차, 실내 공간 뽑기는 세계 최고의 실력이잖아요. 그러나 광활한 실내 공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공간을 메워버리는 저의 거대한 몸뚱이의 이 등치는 편집하는 저조차도 조금 숙연해지는 대목이네요. 전면과 측면에서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데 뒷태에서는 약간의 젠틀함이 묻어나오는 가로 직선의 정돈감과 사이버틱한 세련미가 느껴집니다. 스키 점프대처럼 올라와 있는 이 덕테일의 깨알 같은 돌기, 이 돌기는 공력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걸까요? 공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그렇다고 쳐줘요. 그냥 디퓨저가 아주 작게 있어요. 작년에 출시된 DN8 소나타 신형, 솔직히 껍질은 너무 멋졌지만 다소 아쉬운 출력과 가속력, 그리고 실내 유입되는 소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4가지 엔진 트림이 있죠. 2방 가솔린, 2방 하이브리드, 1.6 터보, 각각 160, 152, 180마력의 한 20토크 전후의 출력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이 출력이 솔직히 전 답답했습니다. 몸에 사리가 끼는 줄 알았어요. G4 KP 엔진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타 3 엔진입니다. 기존의 2000cc 4기통 세타 엔진은 86 곱하기 86, 보어랑 스트로크가 딱 이렇게 스퀘어로 되어 있는 2리터 엔진이었는데 보어도 조금 늘어나고 스트로크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88.5 곱하기 101.5예요. 여기에 압축비가 10.5대 1로 조금 더 압축비가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총합 출력이 290마력이 나옵니다. 직분사와 MPI가 짬뽕된 듀얼 포트 방식으로 연료를 뿌립니다. GV80에서 최초로 적용된 방식이죠. 그래요. 200마력 중반은 넘어야 이 정도 덩치의 차를 경쾌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하지? 좋아, 결심했어.
데저트 이글이 추천하는 세차용품 센샤. 짜잔! 자, 이제 데저트 이글이 경험한 것을 아주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대리 체험할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킷 기반 시승 행사의 뼈대는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그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타 메이커에서 진행하는 서킷 체험 행사도 비슷비슷한데요. 제로백, 짐카나, 서킷 주행, 고수들이 태워주는 택시, 이런 것들은 어딜 가나 들어있는 필수 구성 요소지요. 돈 내고 배우는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왕초보한테는 자신감과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공도에서 운전 좀 하셨다는 분들도 새롭게 배울 것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개인적으로 풀브레이킹 하나만 배워가도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백 테스트. 차에 빠따 힘과 무게당 마력비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간단한 척도 중에 하나인 제로백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나타 2.0이 9초대의 제로백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이건 밟는 형들한테는 형편없게 하품 나오는 속도였죠. N9은 6.5초의 제로백이 나옵니다. 네, 갑니다. 출발. 자, 실제로 일반적인 플랫폼 미션이죠. 이렇게 미션은 가면은 이제야 조금 호탕한 형들한테는 대화가 될 정도의 성능을 뽑아놨다고 할 수 있어요. 개인용 데이터 로거로 런치 스타트를 한 상태에서 측정을 했을 때 6.4에서 6.6초 정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타이어 타이어 종류와 상태, 자동차 상태, 외부 온도에 따라서 결과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속 거의 6.5초 나오더라고요. 런치 스타트는 근데 한 번 사용하면 2분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20초의 쿨다운이 있으니까 따발총 연사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슬라럼 코너를 통과해보는데 N9에 새롭게 적용된 더 단단한 부싱으로 기본 소나타보다 롤업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몸풀기 주행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핸들링과 자동차의 하중이동의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거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단단한 셰시와 쫀쫀한 하체의 조화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텐션으로 산길 주행을 해볼 수 있는 로드 투어입니다. 앞에 벨로스터 N이 선두에서 이끌고 뒤에서도 벨로스터 2대가 뒤를 호위합니다. 인제 서킷 주변의 공도를 달리며 간단한 와인딩 산길도 체험했는데요. 무게 밸런스와 운전 모드, 변속기 성능을 최우선적으로 느껴보려 했습니다. 하드한 편이야. 예상보다 노말 모드도 하드한 편이에요. 패들 시프트의 반응도 좀 즉각적이네요. 좀 노말 모드임에도 역시 N의 타이틀을 알고 있어서 그런가? 자, 터보렉이 조금 느껴지고요. 엔진 동력을 최우선으로 쏟아내는 그 매개체 중 하나인 변속기의 기어비가 상당한 조율을 거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엉성하고 애매한 기어비는 변속 질감과 운전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가 있죠.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쉬프트 다운 속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게트락, ZF, 아이신 이런 것들만 노래를 부를 게 아닙니다. 국산도 이제 훌륭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건식 듀얼 클러치라고 마냥 후진 건 아닙니다. K3 GT, DCT 기반의 레이스카가 최근 레이스 대회에서 무서운 패왕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스프린트 대회, 내구 레이스까지 씹어먹는 동안 깨지질 않고 열 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소나타 N9은 습식 방식인데 쿨링을 위해 변속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유저들이 원했고 제조사도 원하는 지향점이 딱 이 방식이었던 거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쉬프트 다운이 너무 빨라서 놀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따닥, 따다닥. 두세 단씩 단을 내려도 허용 회전수 범위 아니라면 기민하게 단이 내려와주는 게 인상 깊었고요. 패들 쉬프트로 운전자의 적극 개입을 결정하여 입력하면 과거의 차들이 허무하게 재미를 반감시켰던 요소였던 그 강제 단수 올리기,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제어를 잘 해주니까 훌륭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가 어떤 채널입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떡칠된, 점철된 그런 채널이 아니라 데저트 이글 채널이죠. 매니아의 관점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PDK 싸대기 때리는 극적인 자동 미션은 직접 발과 손으로 조작하는 수동 변속기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재미적인 측면에서요. 공도에서 수동을 어떻게 운전하냐, 클러치 페달만 봐도 두드러기가 난다, 이런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 N9의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없는 점은 매우 슬프고 아쉽습니다. 1%도 안 되는
멸종위기 수동변속기 성애자 종족들은 여기서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메시지 한 번만 던지겠습니다. 수동 탑시다. 제발. 2020년 11월 27일 데저트 이글은 새로운 수동 차량 기출을 마음먹었다. 현재 그는 2대의 수동변속기 자동차를 신차로 구입해 소유 중이다. 짐카나 주행입니다. 긴급 제동과 90도 슬라럼 원선에 운전 센스와 자연스러운 페달링과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작, 시선 처리, 과감함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수 없이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코스가 어려워 보이지만 리드카를 따라서 한 번만 주행을 따라 해보면 쉽게 코스가 암기가 되는데요. 서킷 주행 다음으로 재미있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 둘, 하나, 주행! 짐카나 주행 37초짜리 주행을 한번 풀버전으로 보시죠. 라바콘을 치거나 마지막 정지구역에서 오버하거나 혹은 모자르면은 꽝입니다. 코너 진입은 안전빵으로 하고 탈출해서 큰 그림을 도모하는 것이 난이도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게 좀 안전한데요. 저는 태생이 안전지향형 안전빵 인생이기 때문에 마진을 살짝 두고 주행했습니다. 드라이버가 차를 다루며 자동차의 밸런스와 민첩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짐카나 주행. 37초 1년인데 기록이 좀 빠르신 분들은 뭐 34, 35초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제 기록보다 1, 2초 정도 더 빨리 들어온다는 뜻이죠. 탐욕을 내면 언더가 심하게 날 수도 있고 뭐 라바콘을 칠 수도 있고 코스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최후의 제동 박스에서 완벽한 정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길쭉한 덩치에 결코 가볍지 않은 몸무게인 소나타 N9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경량화된 레이스 목적의 자동차에 비하면 턱없이 둔하고 무겁지만 보수적으로 설계된 기존의 패밀리 세단에 비하면 정말 그것들에 비하면 날렵하고 스포츠성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로터와 캘리퍼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서 제동력이 개선된 것도 느껴졌어요. 소나타 N9으로 트랙 주행을 경험해봤습니다. 좋네요. 트랙에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차량의 기획 의도와 DNA의 본질, 뼈대가 어떤 추구점을 갖고 있는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킷 주행입니다. 자동차 시승 행사는 트랙에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히 옳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동차의 동력 성능, 제동력, 접지력을 내는 타이어를 받치고 있는 하체와 셰시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공부를 더 할수록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집니다. 시케인을 통과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리어 타이어도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선의 속도 110km. 120 정도로도 타이어가 좋으면 충분히 돌아나갈 것 같아요. 소나타 N9 시승 행사의 특성상 프리랩은 주어지지 못했지만 제조사가 밝힌 스포츠 성향으로 조율되어 있는 차의 특장점에 저는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멤버 부싱의 소재를 더 딱딱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애프터마켓 튜닝으로 스트릿 달리기 차들도 옛날부터 하던 튜닝인데요. 이 결과 조작에 따라 자동차의 거동 응답성이 향상되고 빨라졌습니다. 서킷 트랙에서 코너를 진입하고 탈출하고 시켄을 통과하고 연석을 탈 때도 조화롭게 탄탄한 로드 홀딩을 만들어줬습니다. 흡기온과 노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석이나 조금 요잉을 세게 뒀을 때 리어에서 그립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 살짝 느껴지지만 전자장비가 개입될 정도로 지금 빠른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 재밌어요. 아반떼 스포츠 처음 나왔을 때, AD 스포츠 처음 나왔을 때 그 즐거움, 짱짱한 셰시에 또 하체의 부싱과 관절들도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게 잘 조율됐고 그게 너무 지나쳐서 데일리 편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 제동력도 훌륭했습니다. 서킷은 더욱더 가는 것보다 서는 게 중요하죠. 디스크 로터가 프론트가 305에서 345, 리어는 284에서 325로 늘어났습니다. 디스크 로터 용량도 커지고 더 강력한 브레이크 패드를 적용했는데요. N 퍼포먼스 파츠를 선택하면 캘리퍼, 19인치 경량휠, 전용 서스펜션과 카본 스포일러를 고를 수 있답니다.
N 파워시프트는 벨로스터 N DCT에서 처음 적용된 감성 기술인데요. 업시프트 때 푸시 필링을 느끼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자기적인 기믹이라 저에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레브 매칭은 최신의 8단 듀얼 클러치에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큰 칭찬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별다른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레브 매칭 너무 당연하잖아요. 마케팅 강조 포인트로 이 기능을 힐앤토의 비유를 많이 하던데 아니 무슨 페달 2개짜리 오토차인데 힐앤토를 자꾸 논하는 건지 수동 선택권을 박탈했으면은 액티브 사운드는 말 그대로 감성을 끌어오르게 하는 가짜 소리입니다. 사운드 제네레이터라고도 하고 이런 기능이 옛날 뭐 제네시스 쿠페 신형 FL 이런 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소리박 같은 코미디적인 페이크 튜닝 정도는 아니지만 이건 진짜 배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벨로스터 N에서 나오던 퓨어 팝콘 소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물론 음량 조절도 가능하니까 일반적인 유저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기호에 따라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렸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닦아야죠. 데저티글이 추천합니다. 세차용품 센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엑스테리어 껍질 멋있고 실내도 멋있고 즐거운 차가 나왔습니다. 편안한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를 잃지 않았지요. 내실 있는 퍼포먼스에 값싼 가격. 이 소나타 N9이 싸다고요? 데저트 이글님 이게 싸다고요? 확실합니까? 비빌 수 있는 가격에 다른 메이커 차가 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뭐 성능이 비슷하면은 뭐 실내가 이거보다 좁다거나 뭐 이제 실내 편의성만 보면은 이게 뭐 안 되는 퍼포먼스적으로 다른 게 딸린다거나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N의 동생이라 하지만 수동 선택권을 아예 박탈한 점 그리고 LSD가 없는 점 등이 아쉽긴 하지만 이건 큰 실책이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업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칭찬만 한 느낌이죠. 이제 쓴소리도 해야죠. N 브랜드를 끌고 갈 진짜 N을 더 많이 내놓고 N 라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탑을 쌓아놓고 바텀을 지금 공략하라고. 물론 N라인 브랜드의 긍정적인 면도 많겠죠. 진짜 N은 부담스럽고 찍맛만 해보면서 적당한 가성비를 취하고 싶은 유저들도 많을 거고 그런 걸 사가지고 만족감 느낄 유저도 많을 거고 아예 없는 시장도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가면서 수요를 개척해 나가는 거 이해가 됩니다. 다만 브랜드 네이밍에서 오는 선입견이 조금 저도 있긴 한데요. 장사하려는 본색을 너무 일찍 드러내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M과 AMG 밑에 있는 M팩, AMG 라인 이거 약간 본따 만든 거 맞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이 적어도 수십 년 이상의 헤리티지를 만들면서 유저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업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위 브랜드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걔네들도 이거 만든 지네들도 이제 자조적인 욕을 먹긴 해요. 하지만 역사가 짧고 따라가는 입장인 현대에서는 당연히 이런 제가 하는 말 같은 평가를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현대 형들 직접 뭐 만나서 얘기해보면 겁나 쿨해요. 자기들 칭찬할 건 칭찬해줘라. 하지만 자기 노력한 거는 또 인정해줘라. 쓴소리 까는 소리 막 해달라. 막 이런 말 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N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 무시무시한 결전병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게 이렇게 많나요? 물론 상용차, 승용차 뭐 진짜 뭐 현대가 만드는 차들이 엄청 바리에이션이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S2000이나 MX5 같은 차, 박스터 같은 차 왜 안 만듭니까? N을 달고 가격표 1억 받는 차 만들어도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안 팔려도 돼요. 일단 내놓고 보자고. 솔직히 전륜구동 FF는 조금 지겹습니다. 되게 잘 만드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 현대가 정말 전륜구동은 진짜 칭찬받을 만한 결과물을 내지만 뒷발제비 하나 갑시다.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데저트 이글이 지금 몸이 가렵습니다. 손해봐도 만들어주세요. 현대 기아 그룹은 그만큼 커졌고 그래도 되고 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전기차, 경차, 승용차, 상용차 뭐 다 준비하고 다 장사 잘하시고 근데 미래를 견인할 N을 만들었다면은 N을 꿈꾸고 자랑스러워할 차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소나타 N9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 가득 담긴 영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더라도 개인 유튜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의 다른 생각과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마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평을 들어볼게요. 개그맨 한민관님, 양상국님, 유튜버 신사영님, 모크리TV님, 간지TV님의 인터뷰입니다. 차를 타보지도 않고 시승평을 내놓는 엄청난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소나타 동호회 회장님이신데 그랜저를 사라고, 네. 보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저티글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원래 이런 데서 나 안 부르는데, 왜냐면 뭐 연락처도 없으니까. 근데 현대에서 불러줘서 왔는데 재밌었고요. 의외에 제가 좀 너무 기대를 안 하고 왔나봐, 차에 대해서. 근데 의외의 성과에 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차는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은 애프터마켓에서 보완하면 될 것 같아. 네. 애프터마켓에서 보완하면 될 것 같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으라차차 구독해주세요. 으라차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풀체인지 양상국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아직 저는 아직 타지를 않았는데. 네. 예. 탔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탔다고 생각을 해라고? 예. 일단 좋네요. 아니야, 얘는 정당하지 못해. 왜냐면 얘는 현대 쪽에 있는 애기 때문에. 제가. 보통 현대 있잖아. 근데 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저는 코롱이 있습니다. 얘는 현대 빠야. 저는 코롱이 있습니다. 내인은 예, 코롱이 있습니다. 예. 현대의 R을. 얘 마스크는 현대 걸? 어느 거? 예. 푸른색. 사랑합니다, 현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행사 진행 굉장히 좋았고요. 예. 깔끔했고요. 예. 다만 차가 어땠어요? 차요? 차는 사실 서킷 주행에서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스트럭터 분이랑 동행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페이스를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밟으면서 한계치까지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쉬웠고, 일단 그 인스트럭터 분이 주행하는 그 페이스 주행까지는 되게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네, 저는 좋았어요. 저는 만족했어요. N 오너로서 네. 우리 동생인 N9 어때요? 어떻게 N9. 네. 사실 코나 N9은 그냥 디자인 외형만 바뀌었잖아요. 타보셨어요? 코나인? 전 안 타봐요. 예. 그냥 외형만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좀 실망이 좀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파워트레인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좀 많이 잘 살려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변속. 말씀 너무 잘하셔. 네, 업 할 때 조금 느려요. 내려갈 때 근데 딱딱딱딱. 내려갈 때는 진짜 괜찮은데, 업 할 때는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공식 비디오 레코드 57초인데 56초 언제 어떨 겁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재밌어요. 네. 날씨도 좀 추워졌으니까 네. 1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동계 배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이제. 목표는 이제 저희 윙 달고 열심히 연습해서 제가 한 54초까지는. 자, 54초면은 그때는 이제 시청자들이 대회 나가라. 큰일 났네 이제. 스프린트 한번 나가라. 내년에는 한번 어떻게 한번 대회 한번 좋습니다. 네. 도전하는 내년에는, 모습 네, 대박일 것 같아요. 순정화를 해야 되는데. 수동 끄는 남자, 우리 수동 멸종 방지 위원회에 또 계신. 그렇죠. 네. 수동 타세요 여러분. 말뚝. 수동. 네. 클러치 밟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박. 고맙습니다. 네. 자, 소나타 N9 이거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빨리. 소나타를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사실은. 원래는. 네. 근데 이제 다들 그래요. 이제 그랜저 이 돈이면 그랜저 사지. 왜? 저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차입니다. 진짜로 좀 매니악틱한 차고, 물론 우리 데저트 이글님만큼 매니아한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4천만 원도 안 된 차에서 이 정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는 소나타밖에. 여러분, K5는 GT 안 나옵니다. 소나타 사세요, 소나타. 아이, 차는 현대지. 현기지. 차는 현대지. 저 근데 처음에 소나타 처음 신형 나왔을 때 조금 시끄럽고 가속력 두 가지가 아쉬웠는데 네. 이거는 완전 해결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500만 원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예, 월 89,000원 더 내시면은 장 소나타에서 N9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 그냥 핸드폰 게임 과금 한 번 더 한다 생각하시고 그랜저 사세요, 그랜저. 예. 그랜저. 예, 차는 제네시스. 네. N9을 타보실 예정인데 안 타보셔도 뭐 통발로 이 정도 짬이시면은 네네네. 예. 일단은 일반 세단들에 비해서 좀 더 서킷에서 좀 재밌게 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코너를 돌아갈 때도 좀 많이 잡아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타 N9이 과연 우리가 일상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타면서
또 서킷에 왔을 때는 얼마나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2021년 판매량을 예측해 보십시오. 그 예측해야 돼. 현대도 보는 거 아니야? 연간 판매량을 그러면 한 10개 말씀하시고 제가 좀 맞는 거 넣으면 되죠. 대략 2021년 판매량. 네, 500대, 200대. 좀 크게 가죠. 뭐 1000대. 아, 1000대.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 또 뭐 홍보 멘트나 뭐 공지사항 없습니까? 자, 모크리 TV. 아, 모크리 TV는 너무 지금 이제 대기업 됐잖아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아유. 포레스트 이글님. 예? 포레스트 이글님 지금 너무. 아, 지금 오늘 북극 폴라베어 졸라 멋있어요. 예, 빙하의 눈물입니다. 북극의 눈물. 예. 예, 북극곰 에디션일 것 같습니다. 금연 5년 차 본받겠습니다. 야, 핸들 모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방긋 웃는 사람의 입 모양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고요. 클러스터의 크기가 아주 크네요. 균형감 있게 곡선과 직선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뒤의자도 앞에랑 같이 신경을 써놨대요. 가운데 팔걸이도 있고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이쪽에 공간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계기판 깔끔해졌고, 자, 보스 오디오에 호화롭지는 않지만 있을 건 다 있으면서 내실을 갖춘 블랙 하이그로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실내가 인상적이고요. 제가 서킷 운전하면서 이 시트의 홀딩력은 그냥 평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도 주행에서는 넉넉했고요. 의자가 안마가 된다든지 제네시스에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이 럼버 서포트가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티어링 휠의 지름과 그리고 조향했을 때 주는 느낌, 피드백, 핸들링 뭐 그런 것들 괜찮았고요. 특히 브레이킹 성능은 제가 런치 컨트롤과 드래그 스타트를 몇 번 했을 때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서킷 테스트를 해보면서 1번 코너에서 160km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을 했을 때 다운시프트 없이 엔진 브레이크를 넣지 않고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해 줬습니다. 네. 시트 포지션은 조금 더 낮았으면 좋겠지만 이 차는 그래도 편의성과 그런 감성적인 편의성 등을 적절하게 타협한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단점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 차에 뭐 이런 부분에 제가 만지는 부분 이런 데 가죽이 들어간다든지 더 고급스러운 그런 것들은 크게 기대를 원래부터 안 했습니다. 없어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차 가격을 생각해 보면요, 통풍 열선 다 있고요. 네, 뭐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 그 상품 담당자가 주문 잘못 넣어서 1500대의 E클래스가 전동 시트 앞뒤 조절이 수동으로 돼야 됐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당연히 전동 시트도 풀 전동 시트에 무선 충전에 턴 시그널 넣으면은 측방 카메라도 나오고 파노라마 카메라도 나오고 3천만 원대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스피레이션의 가격은 3천만 원, 3,600에서 3,7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7%의 취등록세까지 합하면 거의 4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여러분들은 그 돈씩 그랜저라고 하실 텐데,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른 N9이 주는 가치에 동의하시고 그런 것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 기반에 거의 300마력에 준하는, 그리고 변속기가 그 출력을 제대로 쏟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펙의 자동차는 수입차로 봤을 때 중고가 아니면 신차로 3천만 원에서 선택지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저트 이글입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차는 소나타 N9입니다. 소나타가 신형이 나왔었는데, DN8 신형이 나왔는데 소나타가 드디어 295마력의 습식 8단 듀얼 클러치로 무장되어서 짱짱한 녀석으로 N9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뭐 디자인 어떠십니까? 저는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잘 나온 사진 보고도 혹은 못 나온 사진 보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디자인은 8점 이상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트랙에서 타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타기 전에도 인트로를 찍었는데 타고 나서 든 인상은, 야, 이제는 현대가 이제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차다운 차를 만드는구나, 운동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값싸게 만드는구나,
이 체급의 이 배기량에 이 정도 뭐 볼륨과 이 정도 편의사양과 크기와 출력, 제동력, 여러 가지 운동력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채로 3천만 원 초반에 차를 내놓는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네, 외제차들이 못하는 것을 소나타 N9이 지금 풀어주는 것 같고요. 뭐 이 윗급의 그랜저도 있고 밑에 아반떼도 있지만 그 애매한 사이를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판매량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고성능의 차가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뭐 배제를 할 것 같은데, 이왕 갈 거면은 아예 N으로 가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직 이제 완전 N 모델이 벨로스터 N밖에 사실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나 N9이라든지 투싼 N9, 그다음에 소나타 N9, N9으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많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 i30 N9이나 벨로스터 1.6 DCT도 훌륭했는데 트랙 타보고 느낀 생각은 뭐 LSD가 없는 게 좀 아쉬웠지만 그건 이제 N9이기 때문에 용서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핸들링이나 차량의 이제 거동, 그리고 1.5톤의 295마력이 어떤 느낌일까 봤는데 가속력은 충분했고요. 그래서 기존 구형 신형 DN8 소나타에서 느꼈던 그런 가속감의 아쉬움이나 NVH에서의 모자람을 상당 부분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가성비 좋은 가격에 예쁜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 튜닝으로 뭐 휠 서스펜션 같은 것을 바꾸고, 그리고 배기도 2.5 이제 직분사 엔진의 2.5에 배기도 잘 짜놓으면은 예쁜 소리가 나지 않을까 제 뇌피셜을 굴려보는 바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투싼 영상에서 아반떼 N9도 달았고요. 이제는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관록이 있는데, 이 N 브랜드의 FR 방식의 차나 독자 셰시를 설계한 독자 플랫폼으로 만든 경량 로드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드십도 좋고 초고성능 차도 좋고 뭐 1억 넘는 현대차 N 다 좋아요. 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FF 기반은 조금 뭔가 좀 네, 당장 앞만 바라보는 우리 대중 시선에서는 뭐 현대도 큰 그림이 있고 미래를 보는 이제 중차대한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그런 보안 레벨에 우리가 접근하지 못는 이상 우리는 항상 목마름을 갈구하고 그런 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그리고 목소리를 저도 그 사람들과 함께 내놓고 싶습니다. 소나타 N9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